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61페이지. 이제 중개 보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개 보수부터 해서 행정 처분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할 거예요. 깊은 내용들을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중개 보수 7장 중개 보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총서를 볼 필요 없고 2절 제목이 중개 보수 나와 있죠. 뒤에 넘겨 보세요. 262페이지. 262페이지 펴놓고 칠판 보세요. 그러면 중개 보수 개념이 뭐겠어요? 중개 보수가 뭐다? 중개 보수란 뜻. 월급. 전혀 월급 개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수수료? 예, 자, 중개 완성의 대가, 개공 후 중개 행위에 대한 중개 완성의 대가를 중개 보수란 말을 써요. 이해됐어요? 예. 뭐 중개 보수 개념 모르신 분은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중개 보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있어요. 행사 요건. 칠판 보세요. 책은 볼 필요 있고. 그럼 이제 보수를 받아내려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되느냐?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이게 건물이고, 갑이 건물입니다. 의뢰인. A가 누구라 그랬어요? 개업공인 중개사. 자, 중개해달라.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맺는 게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일단 보수를 청구하려면 중개계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 찾아가지고 두 번째 뭘 성사시켜 줘야 돼요? 거래계약. 이게 몇 번째? 두 번째. 거래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계약 체결 시점이 중개 완성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개공이 할 일이 끝난 것이 거래계약 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중개 완성이란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중개 완성이란 말은 잔금 넘어갈 때를 말해요. 거래계약 체결할 때. 거래계약 체결할 때가 완성이에요. 중도금, 잔금은 계약 이행행위란 말을 써요. 그래서 중개 완성이란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수를 받아내려면, 자,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 개공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 이걸 무슨 관계? 인과관계란 말을 써요. 자, 그럼 보수를 청구하려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세 가지. 일단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인과관계. 자, 개공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장 애매할 수 있는 것이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자, 그러면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하라 그러세요? 판례. 자, 그럼 인과관계 있나 보세요. A는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했어요. 병이 이제 3자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없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인과관계 있어 없어? 있어요? 아니 A는 을을 소개해 주는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했다니까? 그 인과관계 있는 거예요? A가 소개해 줬어 안 해줬어? 여기 전혀 인과관계 없어요. 그러면 중개보수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인과관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인과관계 있나 보세요? A는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을은 비싸다 그러고 갑은 제값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격 절충이 안 됐어.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가격 절충해서 계약을 하고 개공을 빼버렸어요. 왜 개공을 뺄 생각을 했어요? 중개 보수 안 주려고. 그러면 개공 입장에서는 화가 나 안 나? 이때 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느냐? 즉 인과관계 있냐 이 말이에요. 있겠어 없겠어? 있죠. 아, 그래. 우리가 전속 중개에서는 이런 경우 얼마를 받아낼 수 있다고 배웠어요? 위약금조로. 전속 중개 계약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잖아요. 위약금조로 얼마 지급하라고. 중개 보수 얼마? 중개 보수 해당하는 금액 기억나요? 네,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근데 일반 중개 계약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판례가 나와 있어요. 갑하고 을은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인과관계 있는 거죠? 그러면 판사는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을 것 같아요? 어느 얼마까지? 찍어봐.
빨리 찍어봐. 중개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좋아. 같은 금액? 뭐하고 같은 금액? 원래 받기로 되고. 그럼 보수 전액이네? 보수 전액. 전액이라고 이야기했어. 여기는. 비용? 좋아. 여기는. 같은 짝꿍이니까. 됐어요. 예? 전액? 그게 아니고, 판사는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 말은 개공이 기여한 만큼 그 말은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애매모호하죠? 근데 하여튼 인과관계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보수 청구를 행사하려면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되냐? 7번 봐보세요. 발생. 자, 이 중개계약이 맺어질 때 보수 청구권이 발생할까요?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보수 청구권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틀려요. 중개계약입니다. 자, 중개계약이 맺어질 때, 자, 이렇게 중개해달라 알았다. 이때 보수 청구권은 발생을 해.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권리 자체는 이때 발생을 해요. 이걸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고. 근데 그러면 돈을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거래계약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는 구별해야 돼.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는 구별해야 돼. 그래서 발생은 무슨 계약? 중개계약. 행사는 거래계약. 발생은 중개계약. 행사는 거래계약. 정리됐어요?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자,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이 있어요. 소멸. 자, 7번 봐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A 개공 소개로. 근데 개공 소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개공이 중개 보수를 받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자, 거래가 끝났어요. 일단은 개공할 일은 일단 끝내줬죠. 근데 중간에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해지됐다 가자 그래봐. 그러면 개공이 중개 보수를 받아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실비? 뭐 거기서 지금 보수를 이야기했는데 실비가 나와? 이런 현상을 뭐라 합니까? 아니, 동문북답이라 그래. 동문서답도 아니고 북답이야 이거. 아이 좋았어요. 이미 받은 건 가면 못 받으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고, 안 받았으면 받을 수 있냐? 이미 받은 건 돌려줘야 되는 문제야. 자, 이게 뭘 말해요? 몇 가지? 두 가지. 개업공인중개사의 뭐 때문에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되면 중개보수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물건을 조사해갖고 이 사람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확인 설명을 잘 못했어. 하자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하자가 너무 심해갖고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누가 원인을 제공해서? 그때는 보수를 못 받아. 그럼 이미 받았으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 돌려줘야 돼. 근데 누구 사정 때문에? 의뢰인. 의뢰인 사정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되면 받아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면 이거요. 이제 계약을 끝내놓으면은 계약서에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하라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급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는 개공은 할 일 끝내줘서 안 끝내서? 이게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을이 잘못해갖고 계약이 해지해야 되잖아요. 이때 보수는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습니까? 을에게만 받으네요. 둘 중 하나거든요. 자, 여기는 각각. 각각. 여기는 각각. 찍었어. 여기는 각각. 왜 각각이에요? 아까 중개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거래계약 체결이라 그랬죠? 그러면 개공은 중개 완성을 해줘서 안 해줘서?
해줬어. 우리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보수는 각각 받으니까 이런 경우도 각각 청구해요. 이해됐어요? 예. 이걸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서론 파트는 이게 전부야. 되게 쉽죠?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밑줄. 자, 262페이지 맨 위에 보수 의의가 나와요. 보수 의의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중개 보수는 개공 후 노력으로 성립된 중개 완성의 대가로 받은 개공 후 보수. 거기까지. 밑줄 그었어요? 자, 쭉 내려와 보세요. 중개 보수 청구는 행사 요건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행사 요건 동그라미. 자, 행사 요건은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1번 무슨 계약이 있어야 된다? 중개 계약. 자,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자, 양가로 2번으로 쭉 내려가세요. 중개가 뭐가 된다? 중개 완성이 아까 거래계약 체결. 자, 뒷페이지 보면은 양가로 3번. 중개와 거래계약 체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관. 자,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자, 그럼 다시 앞쪽으로 넘어오세요. 그러면 양가로 1번 중개계약이라는 단어 있어요? 네. 그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보수 청구는 중개계약 시 동그라미. 완성을 정지 조건에서 보수 청구이 발생 동그랍니다. 그러니까 보수 청구권 자체는 중개계약 시 발생을 한다는 거고 그 옆 두 번째 중개가 완성되어야 행사 동그라미 행사할 수 있다. 그 나와 있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 발생 시기는 중개계약. 행사 시기는 발생 시기는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 아, 좋았어요. 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3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3번. 다만 양가로 2번이라 그랬어요. 1번 말고. 자, 쭉 밑으로 갔어요? 다만 찾았어요? 네. 개업권에서 아무런 기책 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이 배제됐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판례인데 개공이 일은 다 했어. 웬만한 일은 다 했는데 계약서 작성에서 뭐가 됐어? 배제됐다.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다 못했다. 이런 경우에도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판례입니다. 이건 인과관계 있는 판례. 있는 판례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이 뭐냐면 아까 개공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한 거. 자, 읽어갈 테니까 내가 밑줄 그런 데만 그으세요. 또한 개공 후 중개활동이 쌍방 제시가격 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절충 끝에 매매계약을 했다. 누구를 빼버리고 개공. 개공은 신의 측에 비춰서 중개활동에 상응한 보수란 단어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자, 이게 개공이 기여한 만큼 중개활동에 상응한 만큼.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전부가 될 수도 일부가 될 수도 있죠. 전부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밑줄 그으세요. 그러면 이것도 인과관계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 판례.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반면에 나와 있어요? 이건 인과관계 없는 판례요. 봐보세요. 개공이 특정 부동산 거래를 해서 소유자를 위하여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노력했으나 이렇게 나와 있죠. 소유자가 개공이 알선한 상대가 아닌 제3의 인물과 거래했다. 그러면 A는 을을 소개했는데 B하고 계약했다. 이 말 아닙니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 제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면 이건 인과관계 있는 판례요? 없는 판례? 없는 판례. 자, 그래서 인과관계 관련 내용 끝. 자, 청책 3번 보세요. 양가 1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보수는 여러분들이 한쪽에서 받아요? 양쪽에서 각각? 네 번째 줄 쌍방에게 각각 여기 동그라미 주세요. 쌍방에게 각각 규정된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자, 그 지문 있어요? 네. 체크하셨어요? 네. 좋아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에서 개공 후 고의 과실 동그라미. 자, 개공 후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는 두 번째 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자, 누가 원인을 제공했어요? 개공.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건 돌려줘야 될 거고.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자,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보면 의뢰인 사정이라는 단어 있어요? 예, 동그라미. 그때는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동그라미. 자, 의뢰인 사정으로 무효 취소 해지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좋았어요. 끝. 자, 끝났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266페이지 제목 읽으세요. 범위 한도 들어갑니다. 자, 이 범위 파트가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설명하고 밑줄 그을 테니까 이제 칠판을 보면 돼요. 자, 칠판 볼 때는 어떻게 보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자연스럽게. 자, 오늘 그거 하나만 알고 가도 성공이야. 그렇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나만 오늘 배우고 가도 성공이라고. 그렇죠? 네, 좋았어요. 범위 한도. 이해됐어요? 자, 중개 보수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주택하고 주택 외 중개 대상물로 나눠져요. 주택하고 뭡니까? 주택 외 중개 대상물로 나눠진다. 그러면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뭔 따른다? 시도 조례. 그럼 여기서 시도할 때 시는 무슨 시를 말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합니다. 이 요율을 따라서 보수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매매하고 교환은 상한 요율이 얼마예요? 0.9입니다. 이내. 그럼 임대차 등은? 이거 좋아. 11, 12월 달에 했는데 0.8입니다. 상한 요율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매매 교환은 얼마? 0.9. 임대차는 얼마? 0.9. 이게 국토교통부령에 규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시도 조례표는 이 범위 내에서 제정이 돼요. 이해됐어요? 예. 어차피 우리는 조례표대로 받으면 되는데 상한 요율을 알아야 돼. 그러면 임대차 등할 때 등은 뭐가 들어가요? 전세권하고 저당권. 아주 좋습니다. 매매 교환이 아닌 것들. 주택에서는 이제 전세 저당이 가능하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이런 경우도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가 봐보세요. 사무소는 자, 천안에 가 있어요. 서북구에. 그럼 물건은 서울 거 중개합니다. 그러면 두 요율표가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여기는 뭘 따라야 돼요? 충남도 조례표입니다. 시도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또 천안시 그러면 안 돼. 이 조례표가 정한 요율하고 서울시 조례표가 정한 요율이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해서 받아야 돼요? 물건 소재지 서울로 기준해서 받아야 돼요? 자, 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예, 물건 소재지. 우리 여기도? 물건? 오, 좋아.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오, 좋았어요. 여기는. 사무소, 반대 견해가 나왔어. 사무소, 이쪽 분단은 또 사무소고. 그럼 우리, 우리. 대답 안 해. 이제 대답 안 해. 그럼 좋았어요. 이제 벌써부터 반항하기 시작하면 안 돼. 아직도 한 10개월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 이쪽 분.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대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사무소를 적용합니다. 아니, 간단해요. 다수결 따르면 돼. 그죠? 뭘 기준으로 한다? 아니, 사무소요, 사무소. 그렇지. 그럼 왜 사무소를 적용하겠어요? 그 이유. 아니,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입법 사무소 개시하고 영업하라 그랬죠. 그럼 물건 소재지를 따른다라면 전국에 있는 요율표 다 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 전라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건 중개할지 모르니까 그 고객이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사무소를 기준하면 어디만 걸면 돼? 그러니까 여기 천안 같으면 충남도 조례표 하나 걸어놓고 서울 거 중개하든 부산 거 중개하든 대전 거 중개하든 이걸 기준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딱 몇 개만 걸면 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법에서 사무소를 기준한다.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죠? 머리를 자꾸 굴려야 돼. 뭔요? 굴려.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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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주택 외로 들어갑니다.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중개 대상물 배웠잖아요. 그러면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임목도 있고, 광업재단도 있고, 공장재단도 있죠. 그러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봐야 돼요? 주택 외로 봐야 돼요? 주택 외가 원칙이야. 근데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 그럼 국토교통부령은 상한 요율이 0.9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범위에서 협의야. 그러면 개공은 보통 얼마 받을 것 같아요? 0.9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최대가 0.9니까. 의뢰인들은 0.2만 주겠다. 적게 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서로 합의해서 중간에 0.5로 하자 그러면 0.5가 되고 0.9로 합의하면 0.9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합의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칠판에 적혀 있잖아요. 주택하고 주택 외에 비교를 해놨잖아요. 지금. 두 가지 차이점이 뭐예요? 요율 차이가. 저 적어놓고 묻고 있어요. 두 가지 차이. 주택하고 주택 외의 차이. 협의하고 또 조례. 그래. 주택은 시도 조례고 이건 협의잖아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차이점이고 이 위에 그거 말고 또 차이점. 이거 적어놓고 묻고 있어요. 에? 그렇지. 주택은 매매 임대를 구분하잖아요. 그럼 주택은 임대가 얼마요? 0.8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토지 임대나 상가 임대는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0.9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주택 외에는 매매 임대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구분하지 않고도 0.9가 가능해. 그러니까 토지 임대나 상가 임대는 0.9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이것도 알아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피스텔 볼게요. 오피스텔은 원래는 주택 외예요. 근데 이제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은 주택 외니까 0.9% 범위 내에서 뭐요? 협의고. 그러면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이 뭐라며요?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되고, 전용 입식부엌을 갖춰야 되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갖춰야 되고, 목욕시설까지 갖춰야 돼요. 아, 그랬죠. 그죠? 다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다 갖춰야 돼, 다. 하나로도 빗나가면 이거 안 돼. 이건 주택 외, 이걸로 봐요. 요건 갖추지 않는 거는. 그럼 이걸 다 갖추면 주택처럼 취급해서 매매 교환은 요율이 얼마로 고정이 돼 있어요? 0.5로 딱 고정이 돼 있어. 이 요율을 내워야 돼.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0.4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계산할 때 제시가 되지 않아요. 이제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은 둘로 나눠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고 밑줄으로 갑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보고 있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앞에 앉아서 고생합니다. 이게 당첨됐어요. 당첨됐어요. 자, 쉬운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아니, 건물이야.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하루 종일 오피스텔. 2층 건물. 건물이라는데 뭐. 그러면 여기가 밑에가 주로 상가고 여기가 주택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일괄 매매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중개 보수 계산할 때 주택을 놓고 계산하느냐 상가를 놓고 계산해야 돼서 보수가 2배 가까이 차이 나요. 왜냐하면 조례표 보면 보통 주택은 0.4에서 6이거든요. 근데 상가는 얼마까지? 0.9. 개공은 다 받으면 되잖아요. 0.9까지 받으니까 보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때 보수 계산할 때 통매매 했을 때 뭘로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야 되냐? 1번 주택을 따른다, 2번 상가를 따른다, 3번 각각이다. 자, 찍어봐요. 각각? 좋아. 또 반대견이 없어요? 여기는. 뭐가 비례해서? 뭐가 큰 거, 그러니까? 이거 면적 비율.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 칠판 보세요.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은 뭘로 봐야 돼요? 주택으로 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표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그럼 반대로 주택보다 상가가 적어버리면 뭘로 봐요? 상가로 봐서 협의입니다. 0.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그러면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하고 똑같을 수가 있잖아요? 같으면 뭘로 봐야 돼?
주택으로 봐? 예, 좋았어요. 같으면 주택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어, 없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오히려 쉬워. 계산하는 건 쉬운데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이론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이렇게 표현했어, 법에서. 이상이면 같은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택으로 분류하고, 주택 면적 2분의 1 뭐면? 미만이면 주택 외로 분류합니다. 이해되세요? 예, 상가 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론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만 더 고민 해볼게요. 그러면 주택 외 같은 경우는 아까 0.9 범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협의. 그럼 구체적인 요일이 제시된 건 아니죠. 근데 조례는 뭐 금액에 따라 0.4, 0.5 금액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일을 보수 요일 및 한도에 명시해서 더 받으면 안 돼. 예를 들면 우리 업소에서는 A 개공이 우리 업소에서는 토지는 0.7만 받겠다고 탁 요일표에 게시해놨어. 그 상가는 0.5만 받겠다고 게시해놨어. 근데 갑자기 중개해주고 나서 욕심이 나니까 0.9를 받아먹었어.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0.9 받으려면 처음부터 0.9를 게시해야지. 괜히 0.7만 받겠다고 해놓고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명시해서 게시한 것은 주택에서 나와요? 주택 외에서 나와? 그게 중요해요. 주택은 조례 표대로 받는 거고, 주택의 그거 아니라 주택 외의 이거 한 글자 차이거든요. 이거 신경 써야 돼. 자, 그래서 보수 한도 범위 끝났어요.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러면 뭐하러 가야 돼요? 체크. 자, 267페이지. 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세 줄 맺어보세요.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뭐라고요? 이상했다 동그라미. 이상은 같은 것까지 들어가. 저 복합건물 저거 말한 거야. 그러면 주택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시도 조례를 따른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주택 면적이 2분의 1 뭐일 때? 미만. 미만 동그라미. 미만일 때는 주택 외. 그러면 이제 상가 쪽으로 협의로 따른다. 이 뜻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중요한 건. 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5줄 맺어보세요. 주택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동원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광도 조례. 이걸 줄이면 시도 조례입니다. 자, 두 줄 맺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9. 이것이 0.9 이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임대차 등. 임대차 등이 있어요? 이건 얼마? 1000분의 8 이네. 0.8 범위 내에서 받는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줄 밑줄보세요. 중개 대상 무르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물건 소재지라고 했어요? 사무소. 사무소 소재지라고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거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요. 없는 거 빼고 다 나와 있어요. 미치겠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자 268페이지 그 도표 밑에 양가로 3번 있습니까? 네. 첫째 좀 해주세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으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동원.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기억에 보면 오피스텔이 나옵니다. 자, 오피스텔이 나와 있는데 그 가로 안에 모든 요건을 다 갖추라 그랬죠. 아, 그래서 안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요건이 뭐냐? A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미만이요, 이하요? 이하 동그라미 85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라 그랬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다 갖춰야 돼요. 그럴 때는 도표에 보면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 등은 0.4. 이 도표를 머릿속에 내야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니은. 첫째 줄. 뭐라 그랬어요? 이외. 이외에는 뭐예요?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도 포함될 것이고, 토지, 상가 같은 주택 외, 이거 전부 말하는 거예요. 요건을 갖춘 오피스를 뺀 나머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쌍방도 가까울 때 1000분의 9 범위에서 뭐다? 협의. 1000분의 9 범위에서 뭐다? 협의. 0.9 범위에서 뭐다? 협의. 아주 좋았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중개보수를 요율 한도가 매매, 교환, 임대차 관계없이 모두 얼마다? 0.9.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 임대차 등 동그라미. 매매든 임대차든 주택 외에는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상가 임대든 토지 임대든 얼마까지? 0.9 받아낼 수 있다. 이 지문이 중요하고 됐어요? 자, 동그라미 4번으로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보시게 되면 개공은 주택 외의 중개, 외의 동그라미.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외의 중개 대상물, 외의 중개 대상물. 자, 보수 요율 보면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보수 상한 요율을 중개사법 시행 규칙에 따른 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서 이를 초과해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초과해서 받으라는 거요?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그것은 이 말은 주택에서 나와요? 주택 외에서? 외에서. 그게 중요하다. 주택 외에서 나온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되게 쉽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청색 2번은 볼 필요 없어요.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범위 한도가 끝나고 뒷페이지 싹 넘겨보세요. 뒷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중개보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개보수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그쵸?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보수 계산도 못한다. 그럼 너무 창피하죠? 아쉬웠어요. 그래서 보수를 또 계산할 줄 알아야지 돈을 버는 거고. 자, 보수 계산 들어가 볼게요. 자, 칠판을 봐보세요.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다가 무슨 금액에다가? 거래 금액에다가 소정의 요율을 곱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산출액이라 그래요. 거래 금액에다 뭘 곱한다? 요율. 그럼 이게 바로 보수가 돼요? 산출액이 바로 중개보수가 되냐고.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도액이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한도액이 있으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한도액이 없으면 이게 보수가 되지만 한도액이 없으면 이거 있으면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해야 하는데 주택에서는 한도액이 나오거든요. 주택 외에는 한도액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비교해서 큰 거의 중개보수가 돼요? 작은 거? 작은 거. 그럼 뭐가 돼? 한도액. 그럼 반대로 봐보세요. 부등호가 이렇게 됐더라면 뭐가 돼요? 산출액이 보수. 그럼 같으면 자, 산출액하고 한도액하고 똑같으면 뭐가 중개보수가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산출액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그럼 비교해서 큰 거의 중개보수다, 작은 거? 그러면 끝나. 자, 우리가 대부분 큰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건 작은 걸 기준으로 해. 그죠? 예. 자, 이것은 먼저 몇 줄 볼게요. 거기 270페이지 보면 청색 2번 있어요? 1번은 볼 필요 없고 주택하고 주택이가 뭐냐 이건 볼 필요 없고 청색 2번 있어요? 네. 자, 첫째 줄 두 번째 몇 줄 보세요.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다가 뭘 곱한다? 요율. 거기서 나온 것이 산출액이야. 근데 한도액이 있는 주택의 경우 산출액이 한도액을 뭐 하면? 초과하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지문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말이구나. 그것이 이 도표다 이 말이야. 그 두 줄이 이거야 이거. 그 두 줄이 이거라고. 개념 잡았어요? 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할 거 뭐냐면 요율은 시도 조례나 협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거래 금액이 뭐냐 이걸 공부를 하면 돼요. 자, 매매는 뭐가 거래 금액이 돼요? 매매는 예? 매매 대금이 거래 대금이 돼요. 그러면 매매 대금은 3억이면 3억 곱하기 요율. 그죠? 그래서 매매 대금이 거래 금액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가박으라고 이 주택이라고요. 이 주택을 매매를 했어요. 그죠? 그럼 파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는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사가지고 바로 임대를 넣습니다. 임대를 놨는데 가백에 임대를 놨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개공이 둘 다, A랑 개공이 둘 다 중개를 한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매매 중개 보수만 받아야 돼? 매매 임대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매매만 받아? 견해가 반반이네? 여기는 다 받아야 돼. 왜? 두 가지 했으니까 그래야 돈이 되니까 아주 죽었어요. 나중에 돈 잘 벌게 생겼어요.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매매 보수만 받아요. 그렇죠? 어떤 거 받는다? 매매 보수만 받는다고. 이해되세요? 이 거래 금액만 적용해서 이 보수만 받게 돼요. 이해됐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이 매매 보수만 받으려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 일단 중개 대상 물 이거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주택 같죠? 주택을 매매하고 임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사자가 같아야 돼. 그럼 갑하고 을이 당사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사가지고 바로 임대해놨으니까 이 사람한테 주인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기회에 이루어져야 돼. 동일 기회. 그래서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죠. 세 가지 충족된다. 앞으로 쓰리동이라고 해요. 쓰리동이 돼야 돼. 그러면 무슨 보수를 받는다? 매매. 그럼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별개 보수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7번 보세요. 자, 봐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자, 보세요. 이 주택을 을이 사가지고 바로 제3자인 B형에게 임대해 놓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A라는 개공이 둘 다 중개를 했거든요. 그죠? 그럼 이때는 매매 보수만 받아, 매매 임대 다 받아. 왜? 자, 주택은 똑같은 동일 물건 맞죠? 기회도 같죠? 근데 뭐가 달라져? 당사자가 달라져. 그럼 이때는 매매 보수 계산해야 되고 임대 보수 계산해야 하고 각각 받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계산 문제로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문제 파악을 해서 이쪽으로 파악이 되면 뭐만 계산하면 돼? 이쪽으로 판단되면 둘 다 계산.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려요. 두 개 계산하는 게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말이다. 그래서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만 매매 보수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와,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그러면 밑줄 긋고 또 들어갈게요. 자, 양가로 1번 매매 있어요? 271페이지. 271 첫째 줄 매매 계약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매매 대금 동그라미 매매 계약은 매매 대금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동일 당사자 간의 동그라미 치세요.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줄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런 지문이 있어 없어?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쉬워, 어려워? 쉽죠. 자, 그 지문을 익혀 두시고, 쓰리동을 갖췄을 때는 매매만 적용한다. 이해되세요? 끝. 자, 그 다음에 교환 들어갑니다.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가 계산하여? 작은 걸 기준으로 할까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여기서 가부주택하고 가부주택이 2억짜리야. 그리고 의류주택이 얼마? 3억입니다. 이걸 막 바꿉니다. 자, A라는 개공이 교환계약을 중개를 하는 거예요. 보통 교환은 이런 형식으로 많이 가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갑하고 2억짜리고 3억짜리 막 바꾸면 누가 이겨요? 아니, 갑이 이기지. 3억짜리 받고 2억짜리 줬으니까. 그럼 돈으로 1억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져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같은 물건, 같은 금액대 물건 찾기는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교환도 이렇게 차액을 남기면서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교환계약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1억이란 금액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용어 잡습니다. 용어 알아야 돼요. 자, 교환 차액을 뭐라고 표현할까? 자, 탕청.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루 종일 교환 차액? 계속 해봐. 교환 차액.
보충금이라 그래. 보충금. 보충금. 충당금 하지 말고 보충금. 자, 보충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보충금은 보수 계산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저거 왼쪽에서 교환은 거래금액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산할 때 2억을 넣고 계산해야 돼요? 3억을 넣고 계산해야 돼요? 3억. 이게 거래금액.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해요? 요율. 그럼 주택 같으면 서울 같으면 요율이 0.4거든요. 그러면 3, 4, 12. 120만 원 나와요. 그죠? 그럼 보수는 한쪽에서 받아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120만 원 받고 이쪽에서 얼마 받고? 12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계산한 게 아니고 어차피 3억을 큰 걸 계산하고 똑같이 받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총액은 얼마? 24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렇죠? 총액은 얼마? 2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것이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상가 건물 같으면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어요? 0.9. 그럼 계산해봐요. 39, 27. 그럼 얼마? 540. 540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6억짜리라고 가정해봐. 그럼 얼마? 6, 9, 54. 540 나오죠? 양쪽으로 받으면. 자, 중개할 만하겠죠? 자, 한 달에 6억짜리 상가 건물 하나씩만 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골프 치러 다니자. 놀면서.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봐. 한 달에 하나씩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6억짜리 상가 건물 터지든 상가든. 됐어요? 그러고 놀러 다녀도 돼. 자, 됐어요? 예, 그래서 교환은 거래 금액이 작은 거, 큰 거, 큰 거. 됐죠? 그래서 이제 양가리 2번 첫째 줄만 맺어보세요.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으로 가요. 큰 중개 대상으로 가요. 그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임대차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임대차도 많이 중개하죠? 그럼 임대차는 보증금이 기준이 돼요. 보증금이 거래 금액이에요. 근데 보통 월세가 있어, 없어? 환산을 해야 돼요. 월세 곱하기 뭘 곱할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월세가 있는 임대차 있잖아요. 그럼 뭘 곱해? 100을 곱해? 개월수 곱한 거 아니야? 여기는 뭘 곱해? 그냥 뭐? 응. 응. 가격을 곱해? 개월수? 12개월? 2년이면 24개월? 그것은 10년 전의 이야기고. 100을 곱해. 기간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옛날에는 개월수를 곱했어요. 근데 지금은 100을, 일률적으로 100을 곱해요. 그럼 기간은 관계없어. 그죠? 그러면 이것이, 나온 것이 거래 금액이야. 그죠? 그럼 거기다 요율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계산했는데도 5천만 원이 안 나와. 미만 나왔어, 미만. 100을 곱했는데도 5천만 원이 안 나와. 그러면 그렇게 잘 산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보수가 100으로 하면 비싸, 안 비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70을 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여기서 나온 거 거래 금액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5천, 일단 100을 곱해서 5천이 안 나오면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70.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는 주의할 것은 이하가 아니라 뭐요? 미만. 5천은 그대로 100으로 가는 거야. 미만 됐을 때 다시 계산한 거라고. 이것도 신경 써야 돼. 옛날에 시험에 딱 5천 나왔는데 딱 떨어지고 5천 떨어지더라고. 그럼 다시 계산하면 안 돼요. 문제는 옛날에 그렇게 나왔다고. 5천 딱 떨어지게. 됐어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5천만 원이 안 나오면 다시 계산을 뭘 곱한다? 70. 되게 쉽죠? 자, 밑줄 볼게요. 양가로 3번을 보세요.
책 보세요. 271페이지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차임이 없는 전세는 전세금 동그라미. 월세가 없으면 보통 우리가 전세금 그러잖아요. 그게 보증금이야. 보증금.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4줄 밑줄 보세요. 임대차 중 보증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월 단위 차임액의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이 지문 있어요? 네. 이 지문이 이거잖아요. 이거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다 이 말이야. 그 지문이 그거잖아요 지금. 다만 법문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뭐일 때? 미만 동그라미 쓰세요.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쉬워 어려워? 쉬워요. 눈물 나오죠? 네. 자 무슨 눈물? 기쁨의 눈물. 자 DP 넘어가세요. 그렇지. 자 DP 넘어가세요. 청색 3번. 청색 3번을 보시게 되면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중개보수는 보통 언제 지불해요? 일단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라야 돼? 약정에 따라야 돼. 첫째죠.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 또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 말은 잔금 지급할 때. 이해됐어요? 그 두 번째 줄 나오잖아요. 약정 동그라미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게 잔금 지급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자, 보수 지급 시기도 알고 있어야 돼요. 끝났어요. 자, 3절 제목 읽으세요. 자, TP에 넘겨놓고 칠판 봅니다. 이 실비는 크게 뭐 공부할 건 없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실비가 뭐예요? 들어간 비용을 말하죠. 그러면 이 개공이 이 건물 하나 중개하려면 이 건축물 하나 중개하려면 현장에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그러면 교통비가 들어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부산 가서 하루 자고 오게 생겼어. 물건 조사하러 다니면서. 그럼 뭐가 들어가? 숙박비. 이것도 실비. 됐어요? 또 우리가 이 건축물 대장 열람이나 발급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그럼 열람 비용, 발급 비용,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또 등기부도 발급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예. 각종 서류 발급 비용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발급 비용, 뭐 이런 것이 다 실비가 되는 거예요. 기타 등등. 됐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것이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우리가 말한 실비는 이걸 말해요. 그죠?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앞주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기억나요? 그거 배운 거 기억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러면 이건 기억나는 거예요. 예치 공고제도 기억나요? 아, 그건 또 기억나. 근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그 용어 익히라고 밑줄 그어 놓으라고 했어요. 기억이 없죠? 예. 그럼 기억이 없으면 안 배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나는 항상 근거를 들이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7페이지, 6페이지. 246페이지 제목에 H 공고 있어요? 네. 그 밑에 내가 법 조문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 밑줄 그으라고 했죠? 네. 밑줄 그어놨어? 안 그어놨어? 그 용어를 익히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예치 공고 같은 말인데 예치 공고보다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용어를 내가 익히라고 분명히 했고 밑줄까지 그어놨어요. 근데 말을 듣고 있어요? 지금 안 듣고 있어요? 왜 안 들어요? 반항하려고? 좋아. 그렇죠? 반항이 더 좋습니다. 합격만 해다오. 뭐 저는 이건데 관계는 없는데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즉 예치 공고할 때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치 수수료가 있고 여기도 교통비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여기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비 종류는 두 가지야.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협의 비용 몇 가지 종류? 두 가지. 근데 이건 예측 공고할 수 있다니까 많이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비 그러면 위에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누가 실비를 부담하느냐. 이 부담자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자, 위에 것은 누가 부담하겠어요? 집주인. 좋아. 주인. 그렇지. 그럼 매도인 쪽이요? 아, 그래. 매도인 쪽 이전 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는 매도인 쪽. 자, 다 매도인 쪽이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권리 이전 의뢰인이라고 할게요. 이전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근데 밑에 것은 이전 의뢰인 쪽에서 부담하겠어요? 취득 쪽에서 부담하겠어요? 네, 이거는 권리 취득 의뢰인 부담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둘로 나눠지고 있죠.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이전 의뢰인,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필요한 비용은 취득 의뢰인. 이게 내용은 어렵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데 수험생들이 자주 잊어먹어. 한 바퀴 돌면 잊어먹고 두 바퀴 돌면 또 잊어먹고 그래. 신기할 정도예요. 진짜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실비는 이전 쪽이에요. 매도인 쪽. 밑에 것은 매수인 쪽이 부담한다는 거.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이 끝나야 받아낼 수가 있다고 했죠? 계약이 끝나야지 행사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비도 계약이 끝나야 받습니까? 끝나지 않아도 받아요. 끝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왜 대답 안 해? 네, 그래. 실비는 들어간 쪽쪽 받아낼 수가 있어요. 뭔 쪽?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뭘 첨부해야 돼? 영수증. 왜 그러냐면 교통비가 얼마 들어간지 모르잖아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영수증 첨부해서 계약이 끝나지 않아도 곧바로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전부야. 실비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자, 일단 내가 이야기한 거 밑줄 긋고 쉴게요. 자, 274페이지 첫째 줄. 274페이지 맨 위에 실비 의 종류 있어요? 네. 양가로 1번 첫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실비란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비용.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 말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자, 실비 부담자가 있습니까? 네. 양가로 1번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 부담자 나와 있죠? 네. 첫째 줄 두 번째 줄 읽으세요. 중개사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개공이 뭘 첨부해서? 영수증. 매도임대 그 밖에 이전 동안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전 쪽.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실비는 영수증 첨부해서 매수 임차 권리를 뭐하는 의뢰인? 취득 동그라미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청색 2번 들어갑니다. 실비 지급 두 번째 줄 중간 밑줄 그으세요. 실비란 거래계약 체결과 무관하게란 말이 있어요? 네. 그럼 계약이 끝나야 받아요? 끝나지 않아도? 그리고 보수와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실비는 개공이 자기 돈 들어간 거 청구하는 거고 보수는 노력에 대한 대가잖아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초과해서 받으면 돼, 안 돼? 그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끝났어요. 그래서 중개보수 실비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끝났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협회 들어갑니다.